조선 후기 정조시대를 배경으로 한 김탁환의 역사 추리 소설 방각본 살인사건. 이 소설은 연쇄살인 사건 현장마다 놓여있는 방각본에서 얘기가 시작된다. 그런데 방각본이란 무엇일까? 한자로는 거울방, 색일각, 책본. 하지만 방자에는 거울이란 뜻뿐 아니라 시장을 의미하는 저자라는 뜻도 있어 방각본이란 시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목판에 새겨 찍은 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판매용 책인 방각본이 등장하는 것은 조선 중기 이후로 정읍 칠보의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한 태인현에서 본격적인 책의 출판이 이루어졌다. 이때 무성서원 주변에서 발간되었던 책들을 이름하여 태인 방각본이라 한다.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성에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전문학 시간에 열심히 외웠던 상춘곡의 첫 구절입니다. 상춘곡은 불우한 정극인 선생이 이곳 칠보에 내려와서 봄 경치의 아름다움을 읊었던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효시죠. 불우한 정극인 선생은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관직을 버리고 처가인 이곳 칠보에 내려와서 주민을 교화하고 가르치면서 주민들의 일종의 생활 규범을 다룬 향약을 만들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 불우한 정극인 선생의 영향으로 이곳에서 유학이 꽃피우게 되고 바로 가사문학의 중심이 된 거죠. 전쟁 중에 멀리 장사 떠난 남편이 어두운 밤길에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높은 산에 올라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빌며 그 애틋함을 노래한 백제시대 가요 정읍사. 정읍은 이처럼 오래전부터 문학적 소양이 깊은 곳이다. 통일신라 말기인 886년부터 8년간 대문장가이자 학자인 고운 최치원 선생이 이곳 칠보 일대 태산태수로 재직하면서 학문과 문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조선시대 중기엔 불우한 정극인 선생이 칠보에 정착하면서 태인의 문화적 토양은 더욱 굳건해진다. 이러한 문화적 토대 위에 무성서원은 이 지역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원은 잘 알다시피 바로 일종의 사립학교라고 할 수 있죠. 이 무성서원에는 바로 이 지역의 아이들에게 교훈이 되고 닮고자 하는 분들의 위패를 모시면서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그리고 그분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교육의 기본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고운 최치원 선생이나 상춘곡을 지은 불우한 정극인 선생이나 태인현감을 지낸 신잠 선생님 등의 유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무성서원은 숙종이 친히 그 이름을 내려준 사액서원이다. 대원군이 600여 개의 서원을 철폐하고 전국에 47개, 전라도에 3개만 남겨놓았을 때에도 무성서원은 무사했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서원이었다. 이는 태인현에 거주하는 유생들의 힘이 막강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무성서원이 이 지역에 미치는 공헌도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공헌도 때문에 대원군의 서원 철폐 시 무성서원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철폐되지 않은 서원이 됩니다. 이 지역의 공헌도란 다시 말하면 바로 교육에 대한 공헌이죠.
그런데 서원에서 교육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책이겠죠. 그래서 책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무성서원에서는 서원 자체적으로 책만을 만들어내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무성서원 주변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방각본이라는 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판매용 책의 본격적인 등장은 누구나 책을 사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대부만의 지식 독점이 깨지고 사회의식을 성장시키는 계기를 만든 대단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태인 방각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선 후기 출판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전북대학교 이태영 교수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어본다. 일반인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놨습니다. 저는 칠보가 고향인데도 태인 방각본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깊이 있게 잘 모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방각본이라고 하죠? 네, 방각본이라는 말은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책을 방각본이라고 합니다. 원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만든 책을 관판본이라고 하고요. 절에서 만든 책을 사찰본이라고 하고 서원에서 만든 서원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주문에 의해서 판매한 사간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이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방각본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맨 먼저 방각본이 만들어진 때를 대개 어느 정도 시기로 볼 수 있나요? 예, 서울에서는 1576년에 어습권이 쓴 고사차료가 만들어져서 방각본으로 판매가 됐고요. 지방에서는 최초로 태인에서 1664년에 명심보감초가 그 방각본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각본이 만들어지게 된 데는 가령 뭐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시대적인 그 배경이 있을 텐데요. 그 첫째로는 그 가명에서 그 발달한 그 판각 기술이 이런 지역으로도 많이 보급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관판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많은 그 책을 이제 찍어내게 됐고요. 세 번째로는 그 지역 사회에 지식을 그 열망하는 그런 욕구가 강화되면서 판매용 책이 찍어지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서울이 아닌 이곳 태인에서 방각본 출판을 주도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판매용 책이 찍히려면 가장 중요한 게 교통과 경제 중심지여야 됩니다. 근데 이곳은 현이였고 또 한 가지는 전주로 이어지는 교통이 잘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쪽에는 무성서원이라고 하는 고은 최치원 선생을 모시는 사당이자 교육기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상충곡의 저자인 불우원 정극인이 이 지역에 내려와서 거주할 정도로 이 지역의 선비들, 지식인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태인에서 방각본으로 출판된 책은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째로는 공자를 기리는 공자가어라든가 공자통기라는 책이 아주 많이 발간이 됐고요. 예, 두 번째로는 유교적인 내용을 어린이들에게 학습시키는 명심보감초, 또 동자습 이런 책들이 또 많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실용서가 많이 발간됐는데요. 농가집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학서인 신간구황차료가 여기서 많이 발간이 됐죠. 근데 특이한 것은 농가집성과 구황차료가 한글이 많이 쓰여서 우리 국어사 연구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농가집성인데요. 네. 이런 실용서가 만들어졌다는 게 아주 특이하거든요.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농가집성은 그 작물의 이름이라든가 어떤 목면을 재배하는 재배법이라든가 재반 그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자를 이용한 이두를 위에다 써놓고 밑에다가 곡식의 이름들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이렇게 이름을 써놨기 때문에 아주 일반인들이 활용하기 좋은 실용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이런 태인 방각본이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지방 최초로 판매용 책이 찍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지역의 문화적 위상과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주민들을 배려해서 교육용 도서와 실용적인 책을 많이 찍었는데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책이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이 시민의식들이 성장되고 촉진이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식이나 실용에 대해서 개화를 갈망하고 있던 어떤 시대 정신이 제대로 표출된 하나의 징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판은 그 지역이나 나라의 문화적인 역량을 재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읍사와 상춘곡이 태인의 반각본을 낳게 되는 문화적인 저력이었던 거죠. 조선 중기에 태인에서 반각본이 만들어지고 조선 후기에는 전주에서 완판본으로 화려하게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태인의 반각본이나 전주의 완판본 모두가 우리 지역의 문화적인 역량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조금 더 손색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전해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